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맡았고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영상사회학, 역사사회학, 문화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영화와 기차의 모빌리티와 시각체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기차라는 대단히 어떤 근대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앞쪽에 나오는 교통수단이겠죠. 그 기차라는 것과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던 시각 미디어로서 영화 이 두 가지를 좀 연결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영상사회학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비롯해서 많은 시각적인 노출 속에서 그것들과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 혹은 시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놓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속에서 나온 사회학의 한 분야가 영상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영상 사회학은 이제 특히나 뭐 사회학 자체가 근대라는 이제 어떤 시간대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학문이고 그 근대를 탐구해왔던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사회학도 그런 어떤 근대를 여는 것으로서의 시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뭐 지금 이 예로 들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근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근법을 보여주는 그림과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겠죠. 이건 이제 원근법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이제 크게 보이고 그것들 간의 그 관계는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이제 그 작아지고 커지는 것이 있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만큼 세계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 그림 속에 그냥 녹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근법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인 풍경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 그런 사고 방식, 그렇게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 혹은 과학으로 세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사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산물이죠. 그리고 그런 시각적 태도,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나를 미치질 것인가, 그 태도도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어떤 면에서 역사사회학의 한 주요 관심사라 하겠고요.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어딘가로 가고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을 타고 뭐 그것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정도로 이제 일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 사실 그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어딘가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장소에서 장소로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라든지 그것이 걸리는 속도는 특정한 어떤 기계의 힘에 의해서 구동된 그것에서 가능하게 된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 이런 식의 모든 그 사전 지식들이 녹아 있는 것이죠. 녹아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내가 보는 이 공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식들 속에서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 그 근대 교통수단 혹은 이동수단을 경험한 사람이 바라봤던 세계와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세계는 그 보이는 풍경 자체가 많이 달랐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세계는 상당히 이제 그 전까지 기차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계와는 달랐을 것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라는 시각 매체를 같이 좀 교차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첫 장면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1909년에 대한제국의 황제,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순행을 떠납니다. 순행이라고 하면은 뭐 황제든 왕이든 이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을 만나러 일종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사실 대한제국이 사실상 조선 왕조의 이제 후속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를 통틀어 봤을 때 사실 그 왕과 뭐 황제가 아주 멀리까지 나간 순행은 정말 드물었다고 하고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제 순종은 사실 그랬을 때 정말 멀리 저 그 경부선과 경의선을 타고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런 순행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기차였던 것이죠. 대한제국이라는 혹은 조선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식민화의 대상 혹은 제국적 진출의 대상을 두고서 서구 열강들이 함께 이제 경쟁하면서 그곳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중요한 매개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차를 누가 건설할 것인가 혹은 누가 건설된 기차의 운영권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서 열강들이 경쟁을 했었고 그런 최종적인 결과물은 사실 이제 조선을 이제 식민화했던 일본이 가져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기차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던 그 황제 순행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상당한 사건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황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나온 순행을 한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황제가 오는 방식은 대단히 새로운 교통수단. 근데 그 새로운 교통수단의 특징은 뭔가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트랙이 놓여져 있고 기차에 선로가 놓여져 있고 그 선로 위를 이탈하지 않는 기차는 되게 정기적으로 오는 기차입니다. 그래서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계이죠. 그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는 그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난 사람을 만약에 맞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출발과 도착의 지점들은 역으로 정해져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전까지 이 조선 사회 내에서 시간관이라던가 혹은 공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어떤 장소는 그 사이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되는 좀 더 필요성이 덜한 장소가 되고요. 어떤 장소는 그런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다른 감각 이런 것들이 기차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이제 오는 거죠. 황제가 온다라는 것은 황제를 우리가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황제 본인도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뭐 미셸 푸코 같은 어떤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응시라는 말을 하는데, 즉 어떤 지배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으로서 시선을 던지는 것, 그런 체계 같은 것들이 이 순간 이제 작동했을 것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나를 바라보는 속에서 나는 그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권력 관계를 그 시선의 교환 속에서 내면화하고, 또 한편으로 그 황제를 또 바라봄으로써 그의 존재, 그의 이동 가능성, 그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뭐 그런 이제 교환이 또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시각의 교환, 시각적 관계 교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지배 양식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말했을 때 그런 지배 양식은 시각화됨으로써 다시 어떤 지배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1909년에 순종이 기차를 타고 왔을 때 바로 옆에 같이 보좌하듯이 따라다녔던 것이 당시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근대적인 문물로서의 기차와 그 기차가 가능케 한 황제 순행, 그것의 아주 탄탄한 조력자이자 지원군은 일본이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사이기도 했다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영화라는 것을 이 기차랑 연결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화랑 기차는 대단히 많이 닮았습니다. 영화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근대적 문물이죠. 영화는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디지털로 된 어떤 영상 이미지들을 보시겠지만 최초의 영화들은 다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었겠죠. 필름으로 되어 있고 필름 카메라로 찍은 정말로 많은 양의 필름들을 잘라서 어떤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붙이고 이런 편집의 과정들을 거쳤겠죠. 그걸 통해서 완결된 영화를 만들면 그것이 특정한 시간을 갖게 됐겠죠. 2시간짜리 영화건 1시간짜리 영화건. 그럼 그 고정된 시간들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 속의 시간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과 비슷한 시간의 흐름을 보이지만 어떨 때는 과감하게 건너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은 사실 편집에 의해서 변모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간적인 것들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은 잘라내는 것, 필요하지 않은 공간들은 잘라내 버리는 생략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영화의 편집이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차가 특정한 방식으로 장소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어떤 장소들은 생략하고 버리고 어떤 장소들 부각하는 것과 좀 닮아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방식과 기차를 타면서 세계를 보는 방식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영화는 지금 뭐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고전적인 영화관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그 시작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야 되고 그 극장에 나 말고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객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고정되어 있는 딱 그런 그 밀폐된 공간이겠죠. 그 속에서 나는 세계를 향한 창인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으로서 영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간성과 장소성이 생략과 편집을 통해서 재창출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영화죠. 그래서 영화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보고 끝날 때 함께 퇴장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기차도 비슷하죠. 기차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가지 않으면 그 움직임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간 다음에 같은 객실에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양상을 취하는 것이죠.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창문 속에서 사실 지나가는 풍경들은 뭐 그렇게 편집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편집을 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역을 지나갈 때 잠깐 정차할 때 그럴 때 보는 풍경들과 스쳐 지나가는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풍경들은 되게 다른 의미를 갖고 그 속에서 생략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역사학자인 볼프강 슈베부시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적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파노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이미지들은 이제 주로 앞으로 올 것들, 우리가 당도할 역에 대한 관련된 이미지들이라고 한다면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은 사실 생략되고 기억되지 않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이 근대적으로 우리가 시각 경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재구조화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근대적인 문물로서 기차와 영화가 대단히 비슷한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에 왔다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차가 일종의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의 도구였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영화도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의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그 진기한 어떤 오락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즐기고자 했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어떤 돈과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도 조선총독부 같은 큰 거대 국가기구였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영화와 기차가 함께 특정한 방식의 그 이동성이랄까 모빌리티라는 것을 사람들의 삶 속에 새겨 넣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경험하고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의 특징, 이것은 이제 기차와 영화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제국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혹은 국민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조선 혹은 겨우 막 존재하려고 했던 조선의 그런 국민국가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국민 혹은 한국 신민으로 조직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요구되었던 어떤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런 집단성을 이 두 근대적인 문물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심성입니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들은 사실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움직임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역이라는 특정한 중심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역들도 사실은 큰 어떤 중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의 중심은 서울, 부산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서울이 더 큰 중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중심들로 향해 가는 어떤 움직임을 물론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띠겠지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차의 이동성이겠죠. 영화라는 것은 어떠한가? 영화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선택해서 보는 인터넷 동영상이나 뭐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보는 것과는 되게 다른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함께 경험해서 그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몰입하는 경험,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극장으로 모여들어야 했던 것이고 그 극장에서 보는 스크린으로 집중을 해야 됐던 것이고 그 집중감 속에서 자신이 하나의 세계 속으로 던져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 속에서 사실 영화가 갖고 있었던 선전 매체로서의 힘도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영화에게도 같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정규성입니다. 제가 아까 기차의 시간표를 얘기했던 것처럼 기차는 대단히 안정적인 이동수단이었고 오고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실 그것이 잘 어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단성이라는 것과 함께 가는 특징인데 나 혼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 했고 그것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끝나면 다 같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정규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정규성, 구심성, 그리고 집단성이라는 것이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조선사회, 식민지 조선사회 내에서 이 두 근대적 문물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권력의 행사 방식으로 혹은 정치의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이렇게 기차와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